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2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미국의 유통업체 실적 호조를 보이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연결돼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달러트리와 이 메이시스가 호실적을 발표하였는데요. 이 소매점인 메이시스의 CEO는 소비 지출에 대한 우려는 커졌지만 고객들은 계속해서 쇼핑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이 외에 다양한 소매업체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 전일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가운데 안도감이 형성된 점은 금일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이 돌고 있다라는 소식은 향후에 다른 기업들 역시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요인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114.09달러 플러스 3.41%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보다 더 디테일한 뉴스를 위해서 뉴스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1만 명으로 월가 예상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보여졌는데 지금 제조업 역시도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일단 이 실업 쪽 다시금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제조업이 반등해지는지를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요인으로 보자면 인플레이션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는지 이걸 보시면서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제조업이 좋아지는지까지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주택 가격에 어떤 식의 영향을 줄지, 그리고 주택 가격의 영향이 시장의 투자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역시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죠. 지금 이 ECB에서 매 달달이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CE에서 인플레이션 상승은 아예 경기 침체까지도 연결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을 필두로 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계부담을 조금 줄이려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게 세금을 조금 줄이는 모습으로 우선적으로 움직이려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잘하면은 이 관세 하락으로 인한 제품 가격 하락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국 쪽에서 유럽 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 이런 쪽들 한번 이러한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러한 유럽의 움직임에 이 러시아 역시도 이번 기회를 조금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지 당근을 하나씩 내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지금 러시아의 화폐가 조금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지 기준금리를 14에서 11%로 줄였고요. 이번에 푸틴이 인플레이션의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식량 위기에 우리가 해결을 해줄 테니까 제재를 해결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가 중요한 역할이고 중요한 뉴스다라고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전 세계에서 밀 생산 국가 1등에서 5등을 살펴보면요. 이 러시아가 탑5 안에 들고 수출하는 국가 역시도 탑5 안에 듭니다. 한마디로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산하고 많이 안 먹고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이 곡물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훨씬 더 파급력이 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하니까 과연 이 유럽 쪽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러시아와 손을 잡을지 이걸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푸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승리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전략 목표를 달성 실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하게 지금 독일만큼 이 서유럽 지역에서 러시아 쪽에 이 에너지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속이 되어 있는 국가가 없거든요. 지금 독일이 천연가스 의존도가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폐쇄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누구보다 에너지, 특히나 천연가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이 당장 이 천연가스를 수입을 안 해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자국의 경제가 진짜 개판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까지도 연결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러시아를 조금 이제 비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뒤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이걸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며 여기에 또 이제 한국 쪽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곰곰이 잘 생각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숲을 만드는 탄소 펀드 새 대체 투자처로 떠오를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조림 관련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꽤 있었잖아요. 자,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요런 것들 예, 괜찮은 또 수혜주를 만들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삼성과 현대차의 대형 투자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SK, LG 이외에도 다양한 대기업들에서 한국에 집단 투자를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250조, LG 170조 이딴 보따리를 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포스코 50조, GS현대 각각 20조 정도, 신세계 20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각각 투자하는 분야는 다르겠죠. 하지만 투자가 들어간다라는 건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공장을 세운다라는 것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뭐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은 물류 부분에 좋은 내용이나 아니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라인에 들어가는 장비들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배터리 쪽일 텐데 배터리 장비나 거기서 장비가 다 세팅이 되었을 때 소재 사용량 증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장비나 스마트 팩토리부터 그 다음에 장비가 어느 정도 깔린다 싶으면은 소재 쪽으로 집중해서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가지고 온 뉴스들을 싹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 한국 쪽의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수혜주들을 굉장히 많이 펌핑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자, 이런 것들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잘 찾아가지고 수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도 맛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자,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괜찮다 싶으면 올려드릴 거거든요. 공부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이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여기서 이만 이 시장 정리는 마치도록 하고요. 도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 영상,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그냥 횡보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 눈에는 그냥 좋아 보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이 두산 같은 경우에 어제도 봤지만 이 SMR과 가스터빈 이외에도 수소, 반도체 등등 다양한 부분의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SMR과 가스 수소 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우리 모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관련 사업으로 이 두산만 투자를 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지금 GS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다양한 대기업이 이 수소 쪽과 SMR 쪽에 눈독을 들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영상 초반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대기업들이 현재 이쪽에 큰 돈을 넣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다 보니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 비용이 모자라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거 우리 다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거 최근에 왜 빠졌나요? 정부에서 SMR에 대한 예산 2천억 줄였다라고 한 것 때문에 쭉 빠졌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몇 조 단위 투자가 이렇게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천억 정도 예산 깎인 거 그렇게까지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저는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의 반등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연구개발하는 이유는 돈이 나중에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산이 이 사업 쪽에서 미래에서 어떤 선점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은 이 연료전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현재 전 세계 탑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며 SMR 부분 역시도 탑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다. 두산만큼 원전 관련해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한국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호재라고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너빌리티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야, 어제도 좀 빠지나 싶더니 결국에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샀어요. 개인들만 계속 팔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둘이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음봉 나오고 딱 장 맞췄을 때 이들마저도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외국인의 움직임이나 기관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급이 매우 좋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가운데
뭐 오늘도 차트 특별하게 바뀐 건 없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위쪽에 저항 라인을 이렇게 그어보자면 현재 여기를 쉽게 뚫고 나서 자리 잡기를 못했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1번으로 놓고 볼 수 있겠고, 역헤드앤 숄더 역시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2번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선 일단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가 준다면 역헤드앤 숄더 이후의 반등,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요 추세의 반등, 요것도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에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아주 좋겠죠. 그러면 여기를 뚫고 올라갔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걸 1번으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서부터 라인을 하나 더 그으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22,000원 부근에서도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아,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항 다 뚫고 매물대만 뚫고 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추세 전환의 시작이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은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이 추세 라인 이탈이 없다면 조금 더 단기적으로도 괜찮게 봐도 괜찮고, 빠지다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저점 이탈이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인다. 그러다가 이 위쪽에 저항들을 하나씩 뚫기 시작을 하면은 본격적인 추세 전환의 시작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에너빌리티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모든 부분에 이탈이 되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또다시 추적 관찰한 영상을 올릴 것이기 때문에 제 영상 살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며 두산 에너빌리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봤을 때 에너빌리티 좋아 보여요. 하다 보니까 결국에 필요한 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정리하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멤버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5월 5일, 그냥 이번 달 것만 말씀드릴게요. 5월 5일 날 말씀드렸던 후성이 이렇게 올라가고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5월 8일 날 말씀드렸던 게 클라우드였습니다. 근데 클라우드에는 한글과 컴퓨터가 이러한 식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5월 11일 날 이 대덕전자 DDR5였는데 이를 필두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5월 16일 날 말씀드렸던 게 의료기기였습니다. 요거는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루트로닉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이제 5월 18일 날 말씀드렸던 게 현대바이오였는데 뭐 바로 이렇게 10%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올라갔었죠. 그리고 그 다음 5월 22일 요거 말씀드렸던 게 교육이었는데, 교육 오늘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는 지금 올라가려고 각을 재고 있긴 하지만 아직 주춤주춤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도 새로운 섹터를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자, 이거 5월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시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대부분 다 올라갔습니다. 섹터를 굉장히 잘 잡았다라는 것인데, 주말에 하는 의심 섹터 말고 이런 거 한번 제대로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치킨 한 마리 가격도 안 됩니다. 진짜 이 치킨 한 마리 가격 아끼려고 하다가 이거 다 놓친 거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저랑 같이 이 치킨 한 마리 저한테 선물 주신다 생각하시고 요 멤버십 같이 꾸려 나가시면서 좋은 결과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 도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